알려주십시오. 민주당의 당대표를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시청 앞 광장의 노숙자 김한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많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처럼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우렁찬 함성과 박수로 시작합시다. 광장에서 자보니까 새벽엔 비 오고 바람 불지만 그런 대로 지낼만 합니다. 밤늦게 서울 광장 지하철에 화장실에 가면 진짜 노숙하는 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반기시면서 기운 내라고 응원해 주십니다. 그러겠습니다. 지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씩씩하게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어젯밤에 천막에서 저하고 같이 잠을 잔 국회의원들과 해장국집에 갔는데 옆자리에 앉았던 분이 나가면서 우리들 밥값을 전부 내주고 가셨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딱 한마디 하고 가셨습니다. 열심히 싸워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장에서 노숙하고 우리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함께 저와 노숙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반드시 다시 회복해내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정원을 반드시 개혁해내겠다는 우리 민주당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광장에서 노숙하는 건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광장에서도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것을 국민들께 약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을 개혁해내는 그날까지 비바람 불고 태풍이 와도 저는 광장에서 노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연일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언론을 뒤엎고 있습니다. 언론이 말하는 대로 종북 세력의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경찰이 은폐 축소한 죄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국정원과 경찰의 간부들이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 간부들과 내밀한 관계였다는 의혹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라는 뭐 사건이 있다고 해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이 덮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변함없이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벌어진
국기 문란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하고 책임자들에게 성역 없는 처벌이 있어야 하고 국정원을 국회가 주도해서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인 민주당의 대표로서 누구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며 도전한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 상대가 국정원이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두려움 없이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길 대표를 향해서 환호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강원동지 여러분, 전병헌입니다. 오늘 서울광장에도 또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정말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주당 127명 의원님들은 엊그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127명 민주당 의원들이 결의를 다졌습니다. 새누리당에 앞장서고 청와대가 뒤에서 버티고 있는 지금 이 전선, 결코 만만치 않은 전선이지만 우리 127명 의원들은 금강석과도 같은 단단한 단결과 의지로 이 전선을 승리로서 돌파해 낼 것이다 라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때까지 불태전의 각오로 끝까지 투쟁하겠다라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국회도 이용하고 광장도 활용하고 원내외 병행투쟁을 통해서 모든 수단과 노력을 총동원해서 사직생의 결기와 임전무태의 기백으로 돌파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했다라는 보고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강원동지들께 보고드립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4일 후에 러시아와 베트남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외국 나가서 국위 선양하고 세일즈 외교하는 것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야당 대표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외교가 중요하다지만 내치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이 침묵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외면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대통령이 책임질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민주당은 단 한 차례도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광장과 천막으로 내몬 게 누구입니까? 범죄자를 감싸고 국정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가면서 무력화시킨 새누리당 아닙니까, 여러분? 광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야당 대표와의 대화를 거부해서 마침내 야당 대표를 노숙까지 시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입니다. 그렇다면 결자해지,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 대표와 대화하고 이 정국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신 차려서 야당과 대화하고 전국 정상화시키라고 결기를 모아서 박수와 함성 3초간 청와대로 보냅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국 안정과 국회 정상화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철저하고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안 사건은 사건대로, 국정원 개혁은 개혁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이라는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는 결코 흔들리지도 가려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정원 개혁과 대통령의 사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청와대의 입장이 달라질 때까지 국회에서, 광장에서,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함께 투쟁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의 승리, 정의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은 사랑하는 민주당원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원입니다. 민주당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우리 선배들과 함께 우리 민주당 동지들이 만들어 왔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지금까지 오는데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때로는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좌절하고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 또 한 번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고, 그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국가의 기본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민주시민의 열망을 공작정치가, 공안통치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적 공작정치, 공안통치가 다시 나타납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진영 전체가 일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 쫄지 맙시다. 우리 민주당 저력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실적이 있고 그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극복했는가? 우리 민주당 동지들이 단합하고 화합하고 당을 위해서 충성할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국기문란 세력, 공안통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우리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막아낼 세력도 우리 민주당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여러분께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민주당만으로는 안 됩니다. 똘똘 뭉친 민주당, 아무리 흔들어도 흩어지거나 깨지지 않는 민주당만이 국기문란 세력을 극복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국정조사는 왜 했습니까? 왜 우리가 장애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촛불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왜 서울역 앞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원 개혁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싸워서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민주세력의 힘을 빼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반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라고 하는 대원칙을 지키고 가면 고민할 것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고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저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무서워서라도 나라를 흔드는 짓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크게 외쳐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단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가짜 민생이 아닌 진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은 잠시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천막 53일
김한길 천막 31일 올라오기 전에 김 대표에게 언제까지 할 거요? 했더니 대답이 이길 때까지였습니다. 이길 때까지 이 천막 투쟁을 이끌 김한길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오늘 민주당의 존재 이유는 민주주의에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없다면 만세를 부를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국정원이 만세를 부를 것이고 청와대가 좋아할 것이고 재벌 회장들이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이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민주당이 없다면 국정원은 인권 유리를 멋대로, 정치 개입과 선거 공작을 멋대로, 청와대는 여왕처럼 통치하고 우아하게 군림할 것입니다. 재벌 회장들은 중소기업을 짓밟을 것이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을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은 지역차별, 소득차별, 신분차별의 이 엄청난 격차 사회에서 누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민주당이 살아야, 민주당이 이겨야 이 땅에 힘없는 약자와 서민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자와 노동자와 농민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때까지 천막투쟁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가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민주당의 심장부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국정원 이름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정보기관의 가장 혹독한 탄압을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하고 나서 다시는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정치공작하지 말라는 엄명과 함께 국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더럽혀졌습니다. 이제 국정원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전면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기부였을 때 저지른 평화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얘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992년 9월 17일 평양 정원식 총리 남북 총리회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전문 한 장이 날라들었습니다. 회담을 깨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서울을 떠나올 때는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회담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훈령은 회담을 깨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회담은 깨졌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진상이 파악됐습니다. 안기부장 특보 이모 씨, 안기부의 소수 간부들이 남북 긴장,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 석 달 뒤 대선에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정치 공작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받은 노태우 대통령은 전시 같으면 사형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태우 대통령이 물태우란 소리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임기 말에 허약한 리더십으로 그것 때문에 5년 동안 공들여 쌓아왔던 남북 화해의 탑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국가정보기관이 평화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정보기관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선거 공작을 위해서 한반도를 탈냉전으로 가던 한반도의 평화를 냉전으로 돌려버린 이 정보기관을 개혁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96년 15대 총선, 4.15 총선 일주일 전입니다. 판문점에서 북한군 중대병력이 중화기를 흔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문방송 텔레비는 판문점 무력 시위 사건으로 온통 도배질했습니다. 보수 여론이 결집했습니다. 임기 말 레임덕에 시달리던 당시 정부 여당은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선 승리를 훔쳐간 과거한 기부의 작태였고, 이것을 개혁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붙여준 국정원. 그러나 우리는 지난 12월 다시 이 땅의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국정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김한길 대표가 말한 대로 이길 때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말합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온다고. 호미는 무엇인가? 국정원장 남재준을 즉각 해임하는 것이요. 호미는 무엇인가?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는 것이요.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 이것이 호미로 막는 일인데, 만일 이것을 게을리하면 가래로도 못 막을 사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